안녕하세요, 낭천입니다. 일본 하면 사케, 프랑스 하면 와인, 러시아 하면 보드카, 중국 하면 고량주. 그럼 우리나라 하면 생각나는 술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술, 바로 소주입니다. 오늘은 소주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먼저 소주는 증류주입니다. 증류주는 쉽게 말해 발효주를 업그레이드해서 더 독한 술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발효주가 커피라면 증류주는 TOP. 증류의 시작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기원전 2,000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그 당시 바빌로니아에서 증류 기술을 사용하였다는 문헌이 있는데, 그때는 술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향수나 약재를 만드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당시엔 포도주나 맥주 등의 발효주를 주로 먹었는데, 발효주 쪽이 증류주에 비해 만들기가 훨씬 쉬웠거든요. 그러던 중 시간이 흘러 8, 9세기경의 중동 지역, 그곳에서 알코올을 얻기 위해 증류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십자군으로 인해 유럽에 전파되었고, 그 결과 브랜디와 위스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몽골 제국이 유라시아에 어마어마한 영토를 거느리고 있을 때, 그 몽골 제국에 의해 소주가 우리나라와 중국에 들어왔습니다. 당시는 소주를 아랄길주라고 불렀는데, 이 어원이 아랍어로 증류를 뜻하는 아라크란 단어입니다. 우리나라로 소주가 들어온 건 13세기에 몽골을 쿠빌라이 칸이 다스리던 때였는데요. 그때 국뽕에 취한 쿠빌라이는 말 안 듣는 일본 참교육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빵 셔틀이던 고려에 대규모 군사기지를 만드는데, 그곳에서 자연스레 소주가 전파됩니다. 당시 군사기지였던 안동이나 개성이 전통 소주 명산지로 지금까지 이어지죠. 증류주는 발효주에 비해 덜 상하기 쉬운데, 그래서 몽골 같은 유목민들은 증류주인 소주가 매우 애장품이었고, 그래서 몽골군들은 가죽으로 된 자루에 소주를 넣어 다니면서 틈틈이 마셨다고 합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이전 럼주 편을 참고하시면 더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전해진 선진 문물인 소주는 대중적으로 퍼지지는 못합니다. 당장 입에 넣을 쌀도 없는데 술을 만들 곡식이 일반 백성들에게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귀족들조차도 작은 잔에 조금씩 따라 약을 음용하듯 마셨습니다. 소주 잔의 크기가 작은 이유와 약주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죠. 조선의 6대 왕인 단종이 문종이 죽은 후 어린 나이에 보위를 물려받고 왕이 돼서 가장 첫 번째로 한 공식 일정이 문종의 장례였는데요. 그때 어린 단종의 건강을 염려한 여러 신하들이 반주를 권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그 당시 단종의 나이 무려 12살. 증류주가 약으로 쓰인 건 서양도 마찬가지라는데요. 스코틀랜드의 술 장인들은 증류주를 무식배하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켈트어로 생명의 물이란 뜻이었고, 브랜디의 일종인 오드비라는 술도 생명의 물이란 뜻을 지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선 왕조실록에는 사실 소주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 더 많고, 조선시대 문인이었던 조효동이 고급 술 소주가 일반 사대부의 집에서 함부로 쓰이는 걸 비판하며 그 규제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성종에게 고하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주는 시간이 흘러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전통 소주는 긴 암흑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술을 빚는데 전통 누룩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무자비한 쌀수탈이 이루어졌거든요. 1965년 정부에서 양곡 관리법을 시행시키면서 전통 소주는 관뚜껑을 반쯤 닫게 되고, 그 자리를 희석식 소주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 희석식 소주는 고구마, 감자 등을 여러 번 증류해 만든 주정이라는 액기스에 물을 타고 감미료를 타서 만드는 증류주의 혼종입니다. 이 값싼 희석식 소주가 생산되면서 소주는 크게 유행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서민의 애환을 달래주는 합법적인 마약이 되죠.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흘러 1977년 주류 공장 통폐화 작업으로 각 도에 한 개씩 희석식 소주 업체가 유지돼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소주는 우리나라와 상당한 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